이제 공덕동에 네. 공덕동에 유명한 족발집입니다. 족발집 여기 많은데 옛날에 여기 와서 많이 취했죠. 도시 시키고 술 마시던 시절에. 네, 막걸리 먹고 한결에 이대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프로그램 이름이 기자 새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자 새끼인데 이름이 기자 새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그거 거야? 뭐 검찰총장한테 고발이나 당하고 뭐.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윤석열 내고 이 프로그램을 끝내? 그럴 수 없는 거잖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이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을 다 고소하는 게 좋겠다. 네, 다 고소해.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죽겠다고요. 내가 직함이 뭡니까? 시사평론가? 사실 여기 저술가던데 저술가. 그렇죠. 뭐 맘대로들 부르는데 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과거 같으면 시사평론가들이 시사방송에 나가서 무슨 뭐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시사평론가 필요가 없어요. 다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이제 변호사 진행도 하고. 이 시사평론가 뭐 합니까? 같이 먹고 삽시다 좀. 벌레가 빠졌어. 시사평론가 근데 좋은 거 같아. 뭐예요? 남이 다 써놓은 거 갖고 떠들고. 아닙니다. 전문가 대접받고. 집에서 생각하고. 무슨 전문가 대접을 해요? 가잖아. 예? 가. 네. 기자는 자인데. 아 가와 높잖아. 아. 뭐 작가, 소설가. 애호가, 또 뭐 있지? 게임 애호가, 음식 연구가, 미식가. 사업가. 기자는 거의 꾼 바로 위인 것 같아. 기자꾼? 기자? 사기꾼 위에. 사기꾼이에요? 어제 이제 고등학생들을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없어질 직업이 아니냐. 기자가. 음. 아. 그래서 그 정우성 나왔던 영화 뭐죠? 최근에 개봉했던 거? 정우성이요? 정우성이랑 그 아수라요. 아수라. 아 비트. 비트 알면 구세대다. 태양은 비트 알아요? 네? 태양은 없다 포스터 진짜 좋은데. 네, 꽃무 이정재랑. 네. 기가 막히네. 아수라. 증인. 아 증인. 증인. 근데 거기서 그 애가 증인 그 여고생이 그러잖아. 변호사는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근데 기자 어떤 애가 실제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고도의 지적 작업이다. AI로 대체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처럼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2년 전에 탄핵을 했는데 지금 봐라. 이걸 AI가 어떻게 쓰냐. 계속 바뀌는데 JTBC 지금 막 나가면 막 길에 꺼지라고 그러는데 네. 2년 전 광장을 생각해봐요. 네? 언론을 굉장히 잘하셔요. 저도 막 이렇게 언론 계속 있었고 막 월급도 받고 막 저도 굉장히 막 김경록한테 전화도 해보고 막 기자 그래서 안 50년 받았어? 하신 분처럼 네? 전화했을 때 안 받았어? 안 받았죠. 문자 보내야지 한겨레 기자라고. 그때 내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안 말해줬는데. 그만하자 그랬다. 그만하자. 뭘 한 개 있어야 그만하지. 다 전화만 하면 그만하지. 다 할 말이 없어요. 김한 기자 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 다 저 알아요. 한겨레신문 김한입니다. 네. 김 기자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 얘기를 하죠. 뭘 했다고 제가. 그래도 우리가 또 취재원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기자들이 굉장히 막 고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완전 저자세지. 완전 저자세거든요. 완전 저자세지. 그래서 약간 보는 사람들이 앓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한다고 하고. 왜 내가 알톤 말톤. 시사 평론가보다 낫잖아요, 기자가 그래도. 시사 평론가가 좋지. 뭐가 좋아요? 몰라도 그냥 떠들면 되잖아. 아침 신문 보고. 신문 누가 만들어? 예? 기자가 만든. 좋지. 제가 안 근데 막- 보면 무슨 소용입니까? 신문을 만들든. 독자가 봅니다. 내가 독자라니까요, 내가. 시사 평론가가. 요새 신문 누가 봐요? 진짜 기자 너무 힘들다. 예? 시사 평론가도 힘들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왜? 원래 싫어해. 우는 소리. 기자 원래 싫어해. 우는 소리만 하고 기자라. 기자를 누가 좋아해? 이 와중에 족발은 맛있네요. 처음 출입처는 어디였어? 서울시청. 아 서울시청. 수습 끝나고? 수업 끝나자마자 서울시청으로 24시간 못 남은 거네. 못 남았지.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24팀으로 갔지. 다시 갔고. 그때만 해도 기자가 아까 김민아 씨가 얘기했잖아요. 기자가 되게 고평가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였어. 서울시장 누구였지? 서울시장 오세훈. 2000 몇 년이죠? 그때 2009년. 9년. 2009년에 공무원들이랑 이제 기자들이랑 술 마시잖아. 그때 나는 이제 막내 기자니까 수습 끝나자마자 얼마나 이제 막 50대 아저씨들이 있으면 난 되게 깍듯하게 했는데 되게 기자라고 기자님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깍듯하게 의전을 해주더라고. 그게 되게 나는 충격적이었어. 좀. 그러니까 기자가 그게 있어. 만나는 사람의 직급의 인플레가 좀 있어서 실제 자기가 기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권력, 사회적 지위 이거가 아니라 착각을 좀 그러니까.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검사 문제들인데 검사들도 상당히 좀 급이 있는 사람들이 기자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치. 부장검사 뭐 이런 부장검사 사람들. 이상이 돼야 이제 어. 기자랑 상대를 하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만나는 사람의 좀 직업의 인플레이션 뭐 이게 좀 그걸 제외하면 뭐 사실 기자가 뭐 이렇게 지금 대단하게 뭐 그렇지. 하는 건 이제는 특별히 없지 않나. 대단해요. 네. 김한 기자는 첫 출입처가 어디였어요? 저는 처음에 매체비평제에서 시작을 해서 출입처는 없었고 처음 썼던 기사가 남대문 불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뭐 불렀을 때 네, 네. 닉네임은 그게 2008년 말이었나?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명박 인수위 시절 나도 수습 때 내가 그때 용산 라인이었거든 또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뭔가 이상한 거야. 영산 경찰서 딱 갔는데 경찰들이 막 야, 하이바 있어 하이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수상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가지고 기자한테 선배 기자한테 전화를 했지 일진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는 전화 안 받는 거야 자느라고 새벽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 현장에 가자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 그 불타는 장면이랑 그 위에 사람들이 막 그 떨어지고 말까 그랬잖아. 그런 거 되게 끔찍했던 것 같아. 수습 때. 근데 출입처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출입처 문화가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시사평론가니까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또 매체 비평지 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매체 전문 네. 비평지. 그게 같이 쓰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한 게 출입처라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했어요. 왜요? 그 출입처가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그 자기가 뭘 취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후속 기획을 할 건지 이런 것이 다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언론사도 어쨌든 관료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 관료제적 조직에서 시스템 굴리기가 출입처가 명확히 있고 이런 게 좋은데 제가 느낀 거는 일단 기자한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뭐 과자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고 그것도 아침에 막 김밥 같은 것도 주는 데도 있고. 기관마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아무튼 그런 게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그게 건 좋은 건 아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과자도 과자도 주고 과일 주고 막 샌드위치 주고. 과자 요새 비싼데 예? 예? 아니 시사평론가가 집에서 생각할 때 아니 출입처를 하면 좋은 거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취재원들이랑 친해지면서 더 깊이 있는 그래요. 것도 취재할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기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면서 기자가 그 일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에 빠진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돌리는 거잖아요. 검찰 출입 오래 하시면 제 생각에는 검사인지 검찰인지 아니 저 기자인지 검찰인지 모르시는 분이 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왜냐면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죠. 논리에 설득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그렇게 관료의 논리를 갖게 되는 것도 좋고 검찰의 논리를 갖게 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어떤 균형 있는 어떤 자기의 전문성의 이 균형 있는 전문성의 어떤 근거가 돼야 그게 생산적인 결론이 되는 건데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출입하고 새누리당 이름 그러니까요. 바뀌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를 국회의원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출입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논리에. 그런 왜냐면 그 타원을 얘기를 많이 얘기하네요. 듣고. 그다음 나름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얘기를 듣다 보면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득이 되는 부분이 다 왜 있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카메라 켜지고 그 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근데 거기 가면 꼭 기자들이 또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또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그게 모든 좀- 사람들 선배라고 네.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왜 선배예요? 뭐 학교 같이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학교 같이 저는 나가는 약간 거예요? 할아버지 의원들한테는 차마 선배라고 못하고 약간 젊은 의원들이 어디까지 선배요?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까지는 장재원 정도? 한성교까지 선배야? 한석규 선배 아니지. 한성교 선배 아니고. 그럼 선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당시 김성태. 그 대변인 했던 민현주 의원이랬어요. 아, 초선 민현주 의원이고 의원. 젊은 이제 교수 출신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선배라고 불렀고 근데 이제 좀 나이 들고 아저씨고 막 그런 분들한테 제 선배라고 부르기 좀 힘들었죠. 왜 선배냐고요? 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그 카르텔에서 끼리끼리 똘똘똘똘 뭉쳐있는 어떤 그림에서 그 호칭을 문제 삼는데 근데 이게 한국적인 언론의 모든 규범이 다 출입처, 스트레이트 뭐 기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다 묻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으로 오래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한국 언론이. 그래서
비판하기 쉽죠. 예를 들면 출입처를 폐지해야 된다. 출입처를 갖고 있는 시사평론가 나라는 비판하죠.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래서 출입처가 되었고 출입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비판 인정하세요. 네. 좀 내가 인정하더라. 그 비판의 강도에 비해서 그래서 언론을 어떻게 바꿀 건데? 라는 고민이 실제 없는 거예요. 피의 사실을 취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쉽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검사한테 얘기를 듣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그거를 똑같이 취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언론 밖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뉴스공장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괜찮겠어? 많이 가시면서 가짜 뉴스 괜찮겠어? 폭로하러 많이 가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그거를 너무 무슨 검사가 김 기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검사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검사가 그거를 말 안 해주잖아요, 당연히. 말 안 해주지. 예, 제가 볼 때는 피의 사실 유포가 되는 경로는 그러니까 뭐 그게 한 건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있을 수 있죠. 악질적인 찔러주는 경우도 게, 있었죠. 있을 검사가 찔러주는 게 다이렉트로 찔러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100%는 아닐 것 같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많이 얘기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수사팀은 뭐 하여튼 피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교육도 매일매일 하는데 피의자나 변호사를 취재한 경우가 있을 그래서 수가 있고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확인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오보가 나가는 걸 그렇죠. 막기 위하여. 그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수사팀에서 나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수사팀에서 나간 게 아니면 어디서 나간 거냐? 검찰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네. 야 우리 검찰 내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이런 게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서 밖에다 얘기한 걸 가지고 그렇죠. 언론이 취재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밖이라는 거는 뭐 언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밖 중에 하나가 검찰 출신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자유한국당 이번에 많은 활약을 하신 주광덕 의원님이나 정점식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일 수 있는 거고 정점식 의원님 배치 단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 황교안 대표님 아바타신데 잘 알아요? 예? 잘 알아요? 아니 그분이 뭐 모르죠. 네. 이름이 근데 평론가를 막 이렇게 맨날 잘 모르면서 막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시사평론가의 직업입니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렇구나.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살 공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사실은 검찰 출입 기자들 다 없애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없애요 그러면. 네. 그게 맞다고 보세요? 뭐 없앨 수도 있죠. 그냥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이상론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기사를 쓸 때 검찰을 취재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정확하고 더 어떤 그 완결된 정보들은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럼 재판을 취재하면 되지 왜 검찰을 취재하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상론이고 현실론은 뭐 검찰과 기자가 접촉하는 걸 다 금지시키고 뭐 이럴 수는 없을 건데 네. 다만 이제 아까 출입처 얘기로 뭐 결국은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출입처를 나눠서 이제 검찰의 전문성을 꼭 검찰에 출입하는 걸로 키워야 되는 거냐 그건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기사 쓸 때 제가 무슨 기사를 썼냐면은 그 기사를 많이 쓰세요. 여환섭 그 과거사위원회 그 김학의 사건 수사했던 수사단장이 여러 가지 이제 국감에서 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쓰면서 해명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하고 문자도 남겨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 전화 외에는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명을 듣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해명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보면은 검찰 어쨌든 출입처 기자가 있어야 그런 뭐 해명을 하나 듣더라도 그렇죠. 취재가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출입처가 원래 있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 전화만 받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전혀 없으면 다 받을 닭이 거다.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한국 언론에 그러니까 관행이나 규범이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이 돌아가는 방식,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상상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그게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측면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대로 일부나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측면들이 있는데 출입처를 없애야 된다는 비판은 뭐 십수년 된 거니까 오래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한겨레 정도 되는 매체에서는 한번 시도해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파격이라는 건 시도해서 대박이 날 확률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그렇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른 언론과의 경쟁에서 이제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단 분만 이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다른 언론사는 다 검찰 출입하고 있는데 한겨레만 검찰 출입 기자가 없어? 취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단독 하나도 안 나오고 당장 기사를 낙종만 못 쓰는 이어지고. 본인들이 다 취재를 하잖아요. 기자 필요 없이 본인들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유튜브 언론인 이런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언론인 분도 그분도 만약에 기자셔갖고 유 기자님이셔갖고 만약에 기사를 그렇게 쓰셨다 그럼 징계받아 징계.
예? 달라진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유튜브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튜브 하나와 한국에서 제일 큰 언론사인 KBS가 거의 지금 양상으로 보면 다이다이 붙고 있는 다이다를 붙은 정도가 아니라 KBS가 일방적으로 박살났죠. 박살나고 있는 분이고 사람들은 KBS보다 그 유튜브 채널을 더 신뢰하는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KBS 그 사회부장이 썼던 글 중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면 취재해서 쓰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적 맥락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팩트를 취재해서 우리가 팩트를 취재해서 그냥 보도만 하면 됐는데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인지까지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수용이 어떻게 될 이제 것이냐를 기사를 써야 된다. 고민하지 않은 현실적으로 언론의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 근데 저도 한 몇 년 전 같으면 지랄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냥 팩트 취재하면 쓰는 거지. 야, 확인했으면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꾸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걸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받아들여질까?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취재를 했을 때 취재를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팩트를 가지고 딱 내놨어. 이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액셉트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훨씬 더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의 문제를 어떤 경우에 압도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론사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기자들 개개인을 이 상황에 너무 그냥 다 내던지고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사실 기자가 약간 지금 뭐 기자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약간 불행한 처지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기자가 스타가 되는 시대인 것도 나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스타 기자들이 나온 시대잖아요. 이제는 네, 스타 네, 기자들이 그렇죠. 있는 시대예요. 네. 근데 그것처럼 과거 같으면 언론사가 회사의 차원에서 조직의 차원에서 어떤 뭐 그 통제할 수 있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다 기자 개인에게 다 화살이 돌려지는 이런 시대여서 기자가 더 힘들고 기자 개인이 위축되고 기자 개인이 위축되니까 더 자기 보도나 자기 취재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그 확신을 못 가지니까는 그게 공영방송이든 뭐 메이저 언론사든 간에 다 뿌리부터 흔들려요. 제가 느낌은 이게 흔들려요. 변화된 세상에 언론이 적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적응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이런 것 속에서 나 자신을 잃고 막 이렇게 미로를 헤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을 지키는 변화여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한겨레다. 그럼 한겨레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야 되냐? 네. 그거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장님만 믿고 가야죠. 한겨레 사장님, 양상우 사장님. 저희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내일은 뭐 하십니까? 취재해야죠. 뻗치기. 뻗치기. 요새 수습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적성에 맞는 것 같던데. 근데 뭘 기다렸다 덮치기. 뭘 하는데 무슨 팀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또. 기자들은 별로 안 가르쳐 주더라고. 네,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내일 뭐 하십니까? 먹고 싸고 뭐 자고. 집에서 예, 자연인. 난 자연인. 집에서 생각하고 예, 뭐 놀고 먹고. 뭐 하세요 내일?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루만 사는 분이셨고. 그러니까 나도 김한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계획이 없어. 예. 적금 붙고 살아요. 난